자, 저희가 뭔가 작업을 하시다가 새로운 걸 하시게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 파일에 가시면 새로 만들기라는 메뉴가 있고, 파일에 가시면 새로 만들기가 있고, 그 새로 만들기에서 이제 새 프리젠테이션을 누르시게 되면 이제 기본 프리젠테이션을 만드실 수 있는 창이 나오는 거죠. 꼭 파워포인트를 닫아야지만 새로 여실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자, 파일 가셔서 새로 만들기 하시고 새 프리젠테이션 하시면 이렇게 기본으로 나오시고, 파워포인트 처음 들어가시면 이제 처음 보는 요 슬라이드가 제목 슬라이드예요. 자, 제목 슬라이드는 보통 이제 표지로 만드시는 제목 슬라이드를 얘기하고, 슬라이드에 표지 하나를 만든다 생각하고 제목을 한번 넣어볼게요. 자, 교육기획안이라고 쓰실 건데, 지금 보고 계시는 제목 슬라이드에는 큰 제목하고 부제목을 입력하실 수 있는 창이 뜨죠. 이렇게 해서 제목 한번 넣어보실게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파워포인트에 들어가시면 제목 슬라이드가 하나 나오고, 제목 슬라이드는 기본적으로 큰 제목하고 부제목을 쓸 수 있는 기본 창이 나오신다, 그런 얘기고, 파워포인트는 슬라이드 기준으로 작업을 하죠. 처음에 들어가시면 제목 슬라이드가 나온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슬라이드를 두 번째 장을 좀 만들어 볼 건데, 자, 슬라이드 추가는 홈에 가시면 슬라이드라는 그룹이 있고, 그 슬라이드 그룹에 보시면 새 슬라이드라는 메뉴가 있어요. 새 슬라이드를 누르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11장의 슬라이드를 제공을 합니다. 이거는 기본으로 아예 만들어서 주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고르시면 되는데, 첫 번째 슬라이드는 아까 보셨던 제목 슬라이드고, 저희는 제목 및 내용 슬라이드를 한번 골라볼까 합니다. 자, 누르시게 되면 두 번째 슬라이드가 나오고, 새 슬라이드 누르시면 이제 원하는 모양의 슬라이드를 고르실 수 있다는 뜻이고, 혹시 슬라이드를 골랐는데 마음에 안 드시면 그 새 슬라이드 옆에 보시면 레이아웃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자, 이 레이아웃이라는 메뉴는 기존에 있던 슬라이드를 다른 모양으로 변경할 때 씁니다. 새로 추가하실 때는 새 슬라이드를 이용하시면 되고, 기존에 있던 슬라이드를 다른 모양으로 바꾸고 싶으면 레이아웃을 이용해서 다른 모양으로 선택하시면 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작업을 하려면 여러 장의 슬라이드를 추가해서 하시게 되기 때문에, 슬라이드 추가하실 때는 새 슬라이드를 누르시고 고르시면 된다는 뜻이고, 고른 슬라이드를 잘못 골랐을 때는 레이아웃에 가서 다른 형태의 슬라이드를 다시 선택해 주시면 된다는 뜻이에요. 지우시는 거는 클릭하신 다음에 딜리트 하시면 제거 가능하시고, 연습으로 추가하시고 레이아웃 바꿔보시고 그 다음에 지워보시고까지를 한번 해보실게요. 두 번째는 제목 및 내용이라는 슬라이드를 하나 추가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제목을 하나 넣어보실 건데, 자, 제목 슬라이드 같은 경우는 제목만 그렇게 큰 제목하고 작은 제목만 넣을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제목 및 내용은 제목에 이제 부수적인 이제 내용들을 주로 사용하실 때, 그러니까 저희가 주로 많이 쓰시는 게 이 보고 계시는 제목 및 내용이라는 슬라이드죠. 자, 거기다 제가 목차라고 하나 쓰고 내용에 교육해요 하고 엔터 치시고 나면 그 점이 하나 계속 따라서 붙는 게 보이실 겁니다. 이거를 글머리 기호라고 해요. 그 글머리 기호가 자동으로 생기고, 그래서 만약에 이 글머리 기호는 입력을 안 하시면은 표시가 안 되세요. 보이시죠? 내용이 입력이 되시면 보이고 입력이 안 되면 보이지 않는 게 글머리 기호입니다. 제목은 이제 목차라고 쓰시고 교육 개요 목적 내용 효과까지 해가지고 부제목으로 한번 넣어보실게요. 앞에 있는 글머리 기호가 기본적으로 까만색으로 들어가요. 근데 나는 이 글머리 기호가 마음에 안 들어서 다른 모양으로 바꾸고 싶다. 그러면 블럭을 정하죠. 블럭을 정하실 때 글머리 기호는 블럭이 안 정해져요. 이상한 게 아니니까. 자, 글머리 기호는 블럭이 정해지지 않는다라는 거 하나 알아두시고. 그런 다음에 이제 홈에 가시면 단락이라는 그룹이 있어요. 홈에 슬라이드 그룹에서 새 슬라이드 넣고 레이아웃 바꿨던 거 말씀드렸고, 자, 홈에 가시면 단락이라는 그룹이 있는데 그 단락 그룹의 첫 번째 메뉴가 글머리 기호, 두 번째가 번호 매기기입니다. 차이가 뭐냐면 글머리 기호는 순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뭐 점이다, 별이다 이렇게 해서 보시면
선택만 하시면 잘 들어가실 건데 이거는 순서가 없는 거죠. 순서가 없는 거는 글머리 기호 중에 하나 이렇게 선택하시면 되고, 자, 마음에 안 드시면 아래쪽에 글머리 기호 및 번호 매기기라는 메뉴를 선택하시는 겁니다. 누르시고 나면 아래쪽에 글머리 기호 기본적인 거 보이고 아래쪽에 그림이라고 보이시는데, 그림을 누르시게 되면 파일에서 그림을 갖고 오거나 스톡 이미지 온라인 그림 아이콘에서 이런 것들을 선택하실 수 있어요. 만약에 스톡 이미지 한번 해볼까요? 자, 스톡 이미지 하시면 뭐 이런 보이시는 게 있는데, 제가 여기 이미지나 아이콘 뭐 스티커 같은 거 보이시니까 한번 눌러보시고 시간 나실 때 한 번씩 해보시면 됩니다. 거기서 그림 하나를 골라서 삽입하시고 확인하시면 이 그림이 글머리 기호로 만들어져서 들어가시는 게 보이세요? 중요한 건, 자, 홈에 가시면 원래 이제 처음에 파워포인트에 들어갔을 때 기본으로 까만 점이 나오시잖아요. 그 까만 점을 글머리 기호라고 하고, 그 글머리 기호를 바꾸실 수 있는 메뉴가 홈에 단락이라는 메뉴에 첫 번째 글머리 기호가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자, 여기서 이제 원하는 걸 잘 고르시고 글머리 기호 및 번호 매기기를 누르시게 되면 아래 그림을 눌러서 뭐 이런 그림, 금방 보셨던 온라인 그림이나 뭐 아이콘 해도 다 괜찮습니다. 선택을 하실 수 있다는 게 중요한 거니까요. 고르셔서 삽입하시면 이렇게 들어간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자, 하나 더 보시면 글머리 기호 및 번호 매기기에 사용자 지정이 하나 또 있어요. 그 사용자 지정에 가시면 우리가 보통 특수문자라고 해서 그 파워포인트에서는 삽입의 기호에 가시면 다양한 특수문자를 넣을 수 있거든요. 거기로 들어가실 수 있어요. 사용자 지정으로 하시면 우리가 보통 이제 기호라고 말하는 특수문자 넣는 곳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적당한 걸 골라서 확인해서 지금처럼 바꾸실 수도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양한 형태의 글머리 기호를 넣을 수 있다는 거 하나 기억해 두시고, 또 하나는 번호 매기기예요. 자, 이 번호 매기기는 순서가 있죠. 그래서 만약에 1, 2, 3이다. 그 다음에 로마자 1, 2, 3이다. 가나다라다. 뭐 A, B, C다 해서 순서가 있는 거를 하셔야 되는 일이 생기게 되면 지금처럼 번호 매기기라는 걸 사용해야 된다라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한번 바꿔볼게요. 자, 글머리 기호를 번호 매기기 해서 만들어 주시고, 이거는 이제 로마자 1, 2, 3, 4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머리 기호가 이제 앞에 있던 까만 점을 얘기한다고 알아두시고, 그 까만 점을 바꾸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순서가 없는 글머리 기호, 또 하나는 순서가 있는 번호 매기기를 이용해서 고칠 수 있다는 거 하나 기억해 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간격을 좀 넓혀볼까 해요. 이대로 두셔도 되는데, 첫 줄하고 두 번째 줄하고 세 번째 줄 사이의 간격은 단락이라는 부분에 옆에 보시면 줄간격이라는 메뉴가 하나 있거든요. 기본은 1.0이고 1.5로 하시거나 2로 하시면 보는 것처럼 간격이 늘어나는 게 보이시죠? 줄간격 확인 한 번만 해보시고 한 1.5 정도로 한번 늘려보시겠습니다. 입력을 다 하시고 앞에 있는 글머리 기호를 바꾸실 일이 생기면 글머리 기호하고 번호 매기기로 바꿀 수 있다는 거. 그다음 혹시 줄간격 조정이 필요하시면 그 단락 메뉴에 줄간격이 있으시니 1, 1.5, 2, 2.5 이렇게 하시면 된다는 얘기고요. 만약에 여기에 원하는 값이 없다라고 하시면 줄간격 옵션에 들어가셔서 여기에 줄간격을 조정하시면 됩니다. 자, 나머지 부분은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줄간격을 한번 맞춰보시고 세 번째 슬라이드를 하나 만들어 보실게요. 자, 세 번째 슬라이드는 새 슬라이드를 선택하시고 역시나 제목 및 내용을 하나 더 추가로 넣으시겠습니다. 세 번째는 교육 개요라는 걸 하나 만들어 볼 건데 교육 방침까지를 입력을 일단 하실게요. 자, 하고 엔터 한번 쳐보시겠습니다. 수준을 좀 낮춰보려고 하는데 저희가 이게 입력을 하다 보면 교육 방침 안에 뭐가 있는 경우들이 많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 제일 앞에 있는 거를 1레벨이라고 해요. 레벨이 1, 첫 번째 레벨이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첫 번째 레벨이 아닌 경우 이걸 안으로 집어넣어야 되는데 집어넣으실 때 쓰는 키가 탭키예요. 탭 한번 눌러보실게요. 탭키, 비읍 앞에 있는 탭키 누르시면 점이
일정 공간 들어가시면서 사이즈가 좀 작아지는 게 보이세요? 탭을 한 번 더 눌러볼까요? 또 들어가면서 또 글씨가 또 작아지는 게 보이시고 탭을 반복해서 한번 눌러보실 건데 누르실 때마다 어때요? 안으로 자꾸 들어가면서 글씨가 줄어들고 어느 순간에 되시면 더 이상 들어가지 않는 게 보이실 거예요. 요게 이제 탭의 순서요. 그러니까 레벨을 조정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자, 레벨 조정하실 때 단계를 낮출 때는 뭐 누르시면 돼요? 탭키 누르시면 되고 단계를 반대로 높일 때는 Shift 탭 누르시면 됩니다. 자, Shift 탭 누르시면 되는데 이거 하실 때는 글머리 기호가 있을 때만 돼요. 그러니까 이 글머리 기호를 지워버리시면 안 되고 글머리 기호가 있는 상태에서 탭 키를 누르면 단계를 낮출 수 있고 Shift 탭 누르시면 단계를 높일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겠습니다. 탭 누르면 단계가 낮춰지고 Shift 탭 하시면 단계가 다시 올라가는 게 보이시죠? 탭 눌러서 단계를 낮추시고 조직, 공동체, 교육 이렇게 입력을 하시고 다시 단계를 이제 엔터를 치시면 같은 레벨로 점이 하나 다시 생기는 게 보이세요? 다시 Shift 탭 하셔서 앞으로 빼시고 이제 입력을 할 때 저희가 이제 단계를 낮추거나 다시 앞으로 빼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러면 그때는 지금처럼 단계를 낮추거나 올릴 수 있어야 되는데 낮출 때는 뭘 누르신다고요? 탭을 누르시고 다시 앞으로 뺄 때는 Shift 탭을 누른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죠. 여기까지 입력 한번 해보실게요. 첫 번째에서는 이제 첫 번째 레벨에서 내려가시고 엔터 치면 같은 레벨이 나오는데 이게 한 단계 밑으로 내려야 되면 탭 키를 누르고 다시 한 단계 앞으로 낼 거면 Shift 탭 누르시고 내리면 탭, Shift 탭, 탭 뭐 이렇게 반복해서 가시면 되고요. 자, 여기에 하나 더 알아두실 게 있는데 자, 엔터를 치면 글머리 기호가 계속 생겨요. 근데 만약에 줄을 바꾸고 싶기는 한데 글머리 기호가 없이 하고 싶은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러면 잘 들어보세요. 엔터를 치면 글머리 기호가 생기죠. Shift 누르고 엔터를 치시면 글머리 기호 없이 줄을 바꾸실 수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보통 엔터를 치면 글머리 기호가 같은 레벨로 생겨요. 만약에 여기서 여기로 넘어가실 때 글머리 기호 없이 이렇게 앞을 맞추고 싶으세요? 그럼 뭐 누르신다고요? Shift 엔터요. 자, 엔터를 치시면 글머리 기호가 반복이 되는데 Shift 엔터를 치시면 여기서 여기로 넘어갈 때는 글머리 기호 없이 이렇게 앞을 맞췄잖아요. 자, 이렇게 하실 거면 어떻게 한다고요? Shift 엔터 치셔야 된다고. 여기에서 알아두실 내용은 같은 레벨로 하실 때는 엔터를 치시면 돼. 그쵸? 근데 여기서 단계를 이렇게 낮춰야 되면 뭐 누르신다고요? 탭키. 단계를 앞으로 나올 때는 Shift 탭. 내릴 때는 탭, Shift 탭, 탭 이렇게 해서 하시면 되고 같은 레벨로 글머리 기호 없이 줄을 바꾸고 싶으면 Shift 엔터 치셔야 된다고까지를 알아두셔야 돼. 그래야 기본 입력이 가능하세요. 가끔 이렇게 엔터를 친 다음에 글머리 기호를 지우고 이렇게 맞춰서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죠.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드려요. 자, 엔터 치고 글머리 기호 지우고 밀어서 이렇게 쓰는 거 아니라고요. 이게 되시죠? Shift 누르고 엔터 치시면 된다고. 그러면 같은 레벨로 입력이 가능하시다 그런 얘기죠. 글머리 기호 없이 입력이 가능하다는 거까지 이해하시면 됩니다. 한자랑 특수문자 한 번만 간단하게 입력을 해볼게요. 자, 여기 나오시는 거에 내용 중에 교육이라는 말을 한자로 바꿀 일이 생겼어요. 그러면 블럭을 정하시고 한자 키를 누르시면 한자로 변환하는 창 대신에 이렇게 바로 밑에 보이시거든요. 맞으면 눌러주시면 되죠. 운영 뭐 이런 것들을 한번 바꿔볼게요. 자, 한자 눌러서 맞는 거를 고르시면 된다. 자, 한자는 블럭을 정하신 다음에 한자 키를 눌러서 맞는 걸 찾아서 누르시면 되는데 하나밖에 없으시면 뭐 그거가 맞겠죠. 근데 여러 개면 거기서 고르시면 된다 그런 얘기고. 기본 입력하는 걸 말씀드리고 있어요. 이제 많이 알고 계실 거라서 이런 부분은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내릴 때, 올릴 때 쓰시는 단축키 기억해 두시고 내릴 때는 탭, 당길 때는 Shift 탭. 줄을 바꿀 때 글머리 기호 없이 하실 때는 Shift 엔터 이렇게 치시는 거 기억해 두시고 자, 한자 변환해 보셨고요. 그 다음에
1장으로 잠깐 오실 거예요. 자, 1장에 오셔서 앞뒤에 특수문자를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제가 특수문자는 삽입에 가시면 기호라는 메뉴가 있어요. 자, 삽입에 기호 누르시면 기호 눌렀을 때 여러 가지 특수문자들이 제공이 되고 여기 글꼴 중에 한글 글꼴 말고요. 밑으로 쭉 내려오시면 이제 다양한 글꼴들이 보이시는데 웹딩, WEBDINGS 라는 걸 선택하시면 다양한 형태의 기호들이 있죠. 기호들. 필요하신 거 하나 찾아서 눌러볼게요. 이렇게 해서 삽입하고 닫기. 한번 더 해볼까요? 삽입에 기호 누르신 다음에 이제 여기서 글꼴을 뭘 고르느냐에 따라서 이 아래쪽에 나오는 기호가 다 달라요. 시간 나실 때 한 번씩 눌러보시고 아 이런 게 있구나 라고 알아두시면 되죠. 선택해서 삽입하고 닫기 하시면 됩니다. 파워포인트에서 특수문자를 넣는 방법은 삽입에 기호라는 메뉴를 사용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글꼴의 종류가 뭐냐에 따라서 기호들이 달라진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그 밑에 보시면 이제 윈딩즈나 뭐 웹딩 이런 데 가시면 많이 쓰실 만한 것들이 들어있어요. 확인 한번 해보시고 삽입해 보시고 닫기 해보시고 하나 더 보시죠. 저희가 삽입의 기호를 이용해서 특수문자를 넣기도 하는데 다른 방법으로 자음 누르고 한자도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미음 누르고 한자 키를 누르시게 되면 이제 여기 아래쪽에 보기 변경이라고 눌러서 펼치는 게 가능하세요. 필요하신 걸 찾아서 누르시면 이제 미음 대신에 이런 기호들을 넣을 수 있죠. 미음 누르고 한자 키 누르시고 띄어쓰기가 안 돼 있으면 앞에 게 이렇게 선택이 될 수 있어서 미음을 누르고 거기만 따로 이렇게 누르셔야 돼요. 띄어쓰기를 하셔야 돼요. 안 하시면 앞에 있는 글자가 한자로 바뀌기 때문에 자, 미음 누르고 한자 키 눌러서 거기서 이제 필요하신 기호를 선택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미음을 예로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응 누르고 한자 하시잖아. 그러면 동그라미 형태로 돼 있는 것들을 넣으실 수도 있어요. 이응 누르고 한자 눌러서 펼쳐서 동그라미 1, 2, 3, 4, A, B, C, D 보이시죠? 자, 이런 게 필요하실 때는 이응 누르고 한자 하시면 편하다. 지읒 누르고 한자 한번 해보실까요? 자, 그러면 여기도 로마자 1, 2, 3, 4나 뭐 이런 것들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게 보이세요? 이제 저희가 이렇게 보고 계시는 내용에 보통 문자로 돼 있는 내용을 입력을 하셔야 되는 경우에 알아두셔야 되는 거를 정리해 드렸어요. 보통 제목은 표지로 쓰잖아요. 제목 슬라이드에서는 표지로 쓰는데 입력은 큰 제목하고 작은 제목을 쓰시면 되고 자, 혹시 특수문자가 필요하세요? 삽입에 기호에 가서 특수문자를 골라오시는 방법이 하나 있고 아니면 위음 누르고 한자 눌러서 특수문자를 고르시는 방법도 있다. 라고 알아두시고 슬라이드 추가하실 때는 홈에 가시면 새 슬라이드를 이용해서 추가 가능하시고 필요하면 기존에 있던 슬라이드를 레이아웃 이용해서 바꾸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제목 및 내용에서는 앞에 이제 글머리 기호가 기본적으로 까만색으로 나오세요. 그 까만색을 다른 형태로 바꾸고 싶으면 홈에 여기 보이시는 글머리 기호 매기기에 기본으로 이제 순서가 없는 거, 그 다음에 번호 매기기에 가서 순서가 있는 거를 선택하실 수 있다 라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필요하시면 줄간격도 조정이 가능하신데 원래는 1.0이에요. 이거를 1.5나 2나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거를 보여드렸죠. 입력된 데이터가 이렇게 이제 레벨을 낮추거나 올려가면서 입력을 해야 되는 일이 생기면 낮출 때는 탭, 올릴 때는 쉬프트 탭. 그 다음에 같은 레벨인데 글머리 기호 없이 줄을 이렇게 맞춰서 바꾸고 싶으면 쉬프트 엔터 친다는 것까지를 기억해 두시면 돼요.